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9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전일 상승분을 되돌려주고 끝나는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전일도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면서 제롬 파월이 연설을 했죠. 그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용어를 쓰니까 시장이 둔화되고 있구나,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렇지만 제롬 파월은 고금리를 상당폭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고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를 했죠. 시장이 연준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속담에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연준을 이기고 있는 듯한 어떤 시장의 모습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발언 연장선에 있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있었고요. 기업 실적 발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요,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더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금리가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근데 좀 걱정이 좀 저는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작년 9월 달인가요? 그때 9.1을 찍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내려오면서 6%대가 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시점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과거의 그 금리 인상 시점의 데이터를 보면요, 금리 인상하고 1년에서 1년 8개월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게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부터 올해 8월까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침체가 왔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2%를 못 오면 문제가 되죠. 다시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연준 입장으로서는 시장과 상관없이, 고용과 상관없이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빠르게 올리든지 강한 시그널을 줘서 인플레이션을 빠르잡는 게 좋아요. 9에서 6%가 됐지만 사실 2% 목표까지는 아직도 4% 이상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어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정도 오는 거는 시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4 정도, 4 단위를 봐야지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6 단위에 있으면요, 오히려 시장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둔화가 정체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어저께 했었죠. 어제 했었는데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나스닥 기업 중에 테크주들은 감원을 하고 있어요. 침체를 올 거 생각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직장을 잃으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비용을 줄이려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선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또 이게 엉뚱하게 정체된 금리 인상의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존 윌리엄스 그 뉴욕 연은 총재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했었죠.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로 낮추기 위해서 연준이 할 일이 많다. 실제 연준이 할 일이 뭘까요? 금리 인상밖에 없죠. 근데 지금 4.5 정도 올려놓고 하는데 약간 많이 올린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켜봐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2%로 빨리 끌어당겨 놓고 다시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게 더 현명할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 관점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경제는요, 과거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지만 과거 데이터가 맞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 인상 후 1년에서 1년 8개월 사이에 침체가 왔었다면 그 침체 가능성이 열렸을 때 연준이 그동안 여유를 부린 거에 대한 후회를 남길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었는데 2007년도에 그 12,800일 때 다우지수가 12,800일 때 금리는 3.25였어요. 그 당시에도 서브프라임, 뭐 저신용자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금리 이 상태에서 저신용자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고 금리 인상을 하고 빨리 인플레이션 낮추는 거,
이게 정상적 흐름일 거다. 그러면서 그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음식 체인점인 치폴레 실적이 하회되면서 5% 정도 하락을 했죠. 지금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시장에 덜 반영하고 실적이 높은 종목은 시장에 많이 반영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뭐 메타나 제가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10%씩 올라와가지고 나스닥을요 2% 3%씩 날려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치폴레 같은 실적 나쁜데도 나스닥 막 1%대밖에 하락하지 않았잖아요. 또 루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4분기 손실이 31억 불이 났대요. 근데 주가가 21%더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종목이 시총이 작으니까 시장의 영향력가 매우 제한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 좀 있어요. 실적 가지고 뭐 시장을 리딩을 하는 그런 느낌이, 그것도 나쁜 것보다 좋은 것 쪽으로 유도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크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 보시면요. 나스닥 1.68%, 나스닥 0.61% 빠졌는데요. 차트로 보시면 다우는 또 어제 양봉에는 음봉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똑같죠? 거의 비슷한 거죠. 약간의 몸통이 어제가 더 컸지만 지금 캔들은 뭐냐면 하락 잉태형 캔들이 나왔죠. 하락 잉태형 캔들이 나와서 향후 모습을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원달러가 다시 시장이 화두가 됐죠. 며칠 동안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여기에서 또 1261원에 아마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금 더 소폭 올랐어요. 소폭 밀리다가 올라서 끝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저께 음봉을 양봉으로 메워주는 원달러의 모습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달러가 V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V자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원달러. 그렇죠? 어저께 보시면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세웠죠. 그리고 오늘 추가로 올랐죠. 5 이상 올라오죠. 이게 지금 V자로 아주 가파르게 오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현재 이런 차트는요 보통 여기까지 금방 와요. 60일 이상. 1280원 1280원까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원달러가 오르게 되면 사실 위험자산이 오르는 건 아니죠. 어저께 원달러가 지금 4원 80전이나 올랐는데 주가가 1.3% 올랐어요. 완전히 청개구리 시장이죠. 아마도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느라고 주가가 올랐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 어저께 마지막에 주가가 약간 밀어내면서 메뉴 선물에서 그저께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았었는데 그걸 익절하고 끝내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왕복 달리기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려고 합니다. 어제 상승에 대한 반대의 왕복 달리기가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환율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죠. 환율이 금리 인상하는데 왜 오를까요? 사실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3개월 정도 쌓은 모습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추세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전고점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가능성입니다. 100%는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과거의 고점을 다시 향해 움직이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외국인 6천억 매수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코스피가 국내장 또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2480선까지 올라왔어요. 어저께 실제로는 한 2480까지 갔었는데요.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사실은 더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이 하락에다 약간 하락 출발할 확률이 높은데요. 2465 밑으로 가지 않으면 또 개파락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날 변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얼마나 더 지속되는지의 싸움이죠. 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아시겠죠? 삼성전자 실적이 꺾이고 감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호황을 기다린다 이러는데 치킨 게임을 하는 거에 뭐 기대를 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외의 상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서 나쁠 건 없는 뭐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